안녕하세요. 대머리 황재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압류 가처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압류 가처분. 우리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면은 등기부등본에 가압류 가처분 이렇게 나옵니다. 가압류 가처분을 이것을 보존처분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보존처분에는 가압류, 가처분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가압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어요. 대여금이죠? 또는 친구의 아파트에 공사를 해줬어요. 인테리어. 공사 대여금입니다. 즉 대여금, 빌려준 돈입니다. 공사 대여금, 금전 채권이죠. 돈입니다. 돈. 돈을 다른 말로 금전이라고 하죠. 즉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금전 채권입니다. 금전 채권. 제가 친구에게 차용증을 받고 돈을 1억에 빌려줬어요. 현재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돈을 안 갚아요. 이 경우 저는 친구의 부동산에 대해서 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느냐? 없다고 그랬습니다. 저당권자는 바로 부동산 경매 신청할 수 있다. 임의 경매. 그러나 대여금, 공사대여금입니다. 이 경우에는 친구의 부동산에 대해서 바로 경매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일단은 저는 친구를 상대로 재판을 붙어야 됩니다. 돈을 달라, 대여금 청구 소송. 그러면은 법원에서 너는 이 사람에게 돈을 갚아라 라고 하는 판결문을 받아야 됩니다. 판결문. 이것을 집행권언이라 그랬어요. 집행권언. 즉 판결문 집행권언을 받아야지만이 비로소 친구의 부동산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그랬어요. 강제경매입니다. 강제경매. 자, 그래서 친구가 돈을 안 줍니다. 자그마치 6개월 걸려서 판결문을 받았어요. 제가요. 그러면은 저 친구의 아파트 경매 신청할 수 있죠. 그런데 경매를 신청할 때는 이 부동산에 경매를 넣어달라.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첨부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친구의 아파트에 경매 신청하기 위해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떼어봤어요. 아니 떼어보니까 불과 한 달 전에 친구가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매매로 처분했습니다. 이 경우 저는 부동산이 없으면은 부동산 경매 신청할 대상이 없으면은 판결문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겁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해서 생긴 제도가 가압류입니다. 가압류요. 먼저 가압류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 채권자 채무자. 자,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돈 1억 원을 변제의 기일 언제 이자 어떠고 저떠고 하여 빌려주었다. 그러나 채무자는 변제의 기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돈을 갚지 않고 있다.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준비 중에 있으나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리고 채무자는 채권자 이외에도 다른 사람에게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후일 채권자가 본안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에 채무자가 부동산을 매매나 처분하면은 채권자는 강제 집행을 할 부동산이 없기 때문에 채무자로 하여금 그 사이에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가압류를 해 주십시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첨부 서류가 대여금 청구 소송 같은 경우에는 차용증서라든지 그리고 가압류 신청 진술서 그리고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첨부됩니다. 자 해서 이거를 채권자 홍길동 해서 이렇게 법원에 제출합니다. 하면은 법원에서는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를 봅니다. 보고는 야, 이놈 나쁜 놈이구나. 부동산을 경매 신청하기 전에 부동산을 처분하면 안 되니까 빨리 가압류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신속성이라고 합니다. 빨리. 그리고 제가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한 것을 법원에서는 채무자에게 알려줄까요? 안 알려줄까요? 안 알려줍니다. 왜? 제가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한 것을 채무자가 알면은 야, 우리 집에 가압류 등기가 들어온다더라. 가압류 등기가 되기 전에 빨리 매매로 처분해야 되겠지. 매매를 합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법원에서는 채무자에게 제가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한 걸 안 알려줍니다. 모르게. 이것을 밀행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를 제출하면은 법원에서는 빨리 신속하게 채무자 모르게 등기를 하라. 등기소에다가 통지서를 보냅니다. 통보를 해요. 하면은 등기소에서는 빨리 채무자 모르게 가압류 등기를 합니다. 가압류 등기를 하고는 법원에다가 통지를 합니다. 예, 이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했습니다. 통보를 해줘요. 자, 그러면은 일단 채무자의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가 됐으니까 채무자에게 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실무에서는 등기부 등본에 가압류 등기가 된 걸 보고 법원에서는 채무자에게 당신 돈을 안 갚아서 누구로부터 가압류 등기가 들어왔더라 해서 가압류 등기가 됐다, 가압류 결정문을 통지해 주는 겁니다. 통지해줘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금전채권입니다. 돈을 받을 때는 소송이 오래 걸리죠. 판결문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사이에 부동산을 처분하면 채권자는 경매를 신청을 할 부동산이 없어요. 너무 억울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일단은 금전채권입니다. 돈 받을 게 있을 때는 먼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채무자 부동산에 가압류를 치고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문을 받아서 경매를 신청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압류를 반드시 하라는 보장이 없어요. 가압류 안 하고 바로 재판 붙어서 판결문을 받아서 경매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금액이 조금 많은 경우에는 일단은 가압류를 치고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문을 받아서 경매를 신청하는 겁니다. 강제경매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가압류를 일단 치면은 채무자는 심리적으로 부담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재판 절차까지 가지 않고 해결되는 수도 꽤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가압류 하면은 뭡니까? 돈입니다. 돈. 항상 이걸 보세요. 가처분하고 틀립니다. 잠시 후에 설명드릴 텐데 가압류는 금전채권 돈 받을 게 있으면은 일단은 가압류를 치고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문을 받아서 경매 신청한다. 강제 경매입니다. 대머리 1분 타임입니다. 가격, 불급 하고 유공실지하라. 배우는 것은 미치지 못한 것처럼 하고, 즉 배움이란 것은 항상 부족한 것처럼 생각을 하고 오로지 배운 것을 잊어버릴까 걱정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배움은 항상 부족한 듯하고 배운 것을 잊어버릴까 항상 생각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요거 읽어볼게요. 학여 불급하고 유공실지하라.